자, 3강 제목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비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3강. 자, 과세표준. 이게 무조건 출제된다 그랬어요. 이거 과세표준. 자, 취득세, 유상. 유상은 뭐다? 실거래가액으로 바뀌었잖아. 실지 취득가액. 실지 취득가액을 취득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이죠. 그리고 특수관계인 간 부당계산 부인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시가 인정액보다 낮게 취득했어. 낮게 취득했다. 그럼 취득세 띄어먹었죠? 그럼 낮게 취득했다고 인정됐을 때는 뭐를 한다?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인정됐을 때가 뭔지 아시나요? 자, 이것도 유상이에요. 유상인데 누구랑 거래한 거야? 특수관계인. 그래서 시가 인정보다 낮게 취득했으니까 취득세를 줄였죠? 줄였다고 인정됐을 때, 그럼 인정됐을 때는 시가 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액이 있죠? 사실상 취득가액 차액이야. 차액은 얼마 이상,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또는 시가 인정액의 몇 프로 이상, 5% 이상 차이 났을 때는 이 행위와 계산을 부인하고, 즉 부당 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에요. 이렇게 시가 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액이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시가 인정액의 5% 이상 차이 났을 때는 이 행위와 계산을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뭘로 잡아주겠다는 뜻입니까? 시가 인정액으로 하겠다. 그 뜻이에요. 지난주에 배운 거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 그 다음 무상. 자, 무상 나와 있죠? 자, 무상이 나와 있어요. 자, 무상은 뭐를 얘기한다? 증여. 그럼 증여는 어떤 용어가 등장한다? 시가 인정액. 이거를 구분해야 돼. 그리고 상속은 뭐를 한다? 시가 표준액. 합쳐서 적어버렸어요. 이렇게 구분하라고요. 시가 인정액 옆에는 증여, 시가 표준액 옆에는 뭐를 적어야 돼요? 상속. 그리고 원시나 간주는 유상이랑 똑같죠? 유상이랑 똑같잖아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실상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될 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배웠잖아. 원칙, 등록 당시 신고가액이다. 그럼 예외는 시가 표준액에 적용을 받죠? 그 등록 당시 시가 표준액이다. 그래서 딱 묶어서 둘 중 뭐다? 어떤 금액? 큰 금액으로 합니다. 등록면허세만 사용하는 거예요. 무신고하거나 또는 신고가액이 시가표보다 적을 때는 시가표준액, 클 때는 신고가액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시가표준액의 신가가 아니라 시가예요. 시가. 신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이라고요. 자, 세 번째 칸. 취득세에 따른 소유권을 원인으로 등기 등록할 때는 뭘로 한다?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해요.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 개정법이 하나 있다 그랬죠? 무조건 출제된다고 그랬어요. 원칙은 취득 당시 가액이야. 근데 자산 뭐다? 제척기간 경과. 이 지문 제척기간 경과하면 취득세는 소멸되죠? 그래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과 뭐가 나와? 취득 당시 가액 중 어떤 금액? 높은 금액. 이거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이번에 현실 가치를 반영했다는 뜻입니다. 다 되는 게 아니라 제척기간 경과. 등록 당시 가액이 5억이야. 근데 취득 당시 가액은 1억이야. 현실 가치를 반영해서 5억으로 하겠다. 그럼 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높은 가액. 제척기간 경과.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거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 자산재평가. 감가상각 등으로 가액이 달라지죠? 가격이 달라지면 뭘로 한다? 변경된 가액으로 합니다.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 등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경매. 이거는 뭘로 한다? 채권금액으로 한다.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대표주자. 가져가 경매 신청이죠. 네 가지는 절대로 부동산 가액을 못 써요. 채권금액. 뒷글자가 기억나야지. 가가 뭐다? 가압류. 저가 뭐다? 저당권. 가가 뭐다? 가처분. 경매 신청. 가져가. 채권 때문에 안 되면은 경매 신청하고 가져가란 뜻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바풀떼기들 소유권이 아닌 거. 임차권은 뭘로 해? 임차권 설정 등기는 과세 표준이 뭐야? 월. 임대차 금액 이런 식으로 임대차 금액을 과표로 합니다.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자, 표준세율. 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 표준세율이잖아. 자, 유상. 자, 농지는 3%, 외는 4%. 그럼 1에서 3%는 뭐야? 주택. 1주택. 1주택은 거래가액에 따라 1에서 3%예요. 오늘은 팔이 돌아다녀요? 안 돌아다녀요? 돌아다녀요? 파리 한 마리가 왔다 갔다 그러네요. 파리 조심하세요. 파리. 참 옛날 여기 간추리 출신 있어요. 간추리 출신. 옛날 시골은 파리도 많고 모기도 많았어요. 시골 출신들은. 그때가 그리워. 그래도 부채 붙이면서 쫓아면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그죠? 시골에서 참 그런 추억이 있다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1에서 3%가 뭐라고? 주택. 1주택 6억까지는 1%, 9억 초과 3%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면 공부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자, 상속은 숫자 배열이 어떻게 돼? 38광택, 38. 2만 붙이면 돼요. 농지가 싸. 자, 증여는 뭐다? 비영리는 2.8. 여러분들이 비영리 왜? 여러분들은 몇 프로 내는 거야? 3.5. 자, 원시는 282. 공유, 합유, 총유는 032. 0.3이니까 2.3이죠? 이게 취득세 뭐다? 표준세율입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소유권. 자, 이 녀석에다가 2를 빼야죠? 2를 빼야잖아. 그래서 유상은 4에서 1을 빼니까 2%. 그 다음 상속이나 보존등기는 무슨 취득이야? 원시취득. 똑같이 1을 빼니까 2.8, 0.8. 그리고 증여는 3.5에서 1을 빼니까 1.5. 그리고 소유권 이외는 전부 몇 프로야? 0.2. 그리고 말소 등기는 건당 얼마씩 걷는다? 6,000원. 이렇게 비교가 돼야 돼, 기본으로.
기본으로. 자, 그 다음 신고납부. 자, 며칠 이내에 신고납부하라. 60일. 자, 상속이나 증여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말일부터 6개월. 근데 9개월은 언제 쓰는 거야? 외국에 주소가 있을 때는 9개월입니다. 그리고 증여. 증여 속에는 뭐도올해부터 포함해? 부담부 증여도 포함합니다. 살짝 적어놓고요.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그래서 369는 말일부터 따져요. 369 증여 속에는 뭐도올해부터 포함한다? 부담부 증여도 취득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그 다음 네 번째, 등기 등록하려는 경우는 절대 숫자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접수하는 날까지입니다. 숫자가 들어가면 오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중과세 대상, 비과세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할 때는 며칠이야? 60일. 그리고 60일 옆에 뭐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 이미 납부한 거를 공제할 때는 가산세 포함 제외 60일 옆에 적으라고요. 가산세 제외해서 납부하는 거고요. 자, 그럼 등록면허세. 자, 등록면허세는 60일을 안 써. 전까지예요. 자, 그 다음 무신고했다. 무신고했는데 무신고하면 신고납부한 걸로 본다. 이 얘기죠? 그럼 무신고했는데 이거는 뭐가 생략된 거야? 전까지 납부했어. 등기 등록 전 이게 생략된 거예요. 전까지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고 납부한 걸로 본다. 옆에 적어 전까지 납부. 그럼 전까지 납부하면 무신고하더라도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중과세 대상 이거는 추징사유 옆에 적어 취득세랑 동일하잖아. 나머지는 전부 전까지예요. 근데 60일 옆에 적어야지. 똑같이. 뭐는 제외? 가산세 제외. 이에만 60일 쓰고 나머지는 등록면허세는 전까지 써요. 자, 비과세. 비과세 취득세로 돌아왔어요. 국가 등은 비과세다. 두 번째, 국가 지자체 귀속 또는 기부 체납 부동산 비과세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 비과세다. 법률에 의한 환매권 비과세다. 자, 이 마지막은 뭐다? 공동주택을 개수하는데 얼마이야? 9억이야. 자, 9억은 시가 표준액이에요. 실지 취득하에 가면 안 돼. 자, 9억이야 옆에 적어야지. 뭐는 제외한다? 대수선은 제외한다. 포인트만 잡아놓은 거예요. 대수선을 물어볼 때는 제외. 이게 비과세 기본이라고요. 자, 등록면허세. 국가 등 자기들이 하는 거는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이거 지워. 이거 작년 거야 이거.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정산에 따른 법원의 촉탁 등기가 이거는 비과세인데 올해부터는 뭘로 바뀌어서 채무자 회생 및 등등등등 파산에 관한 법률 왼쪽에 나왔잖아. 2번에 이렇게 바뀌어 범위가 넓어졌어요. 작년에는 달랑 회사 정리 특별청산 촉탁 등기만 비과세했는데 올해는 범위가 넓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넓어졌다? 60페이지 2번 어떤 법률이 나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어쩌고 저쩌고 등기 등록은 비과세합니다. 이렇게 넓어졌어요. 자, 그 다음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 변경 다 자기들이 하는 거 비과세. 그 다음 마지막은 묘지, 무덤은 비과세하죠. 그러나 취득세는 과세합니다.
취득세에 무덤이 없잖아. 묘지가 없죠. 그죠? 등록면허세는 비과세해야 한다. 그리고 취득세는 무슨 제도가 있다? 면세점. 취득 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는 1년 이내를 갖고 따집니다. 전후 1년.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제도가 없고 뭐가 있어? 최저세액제 6천 원. 왜 6천 원을 걷어?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6천 원이 안 되더라도 최저 6천 원 징수합니다. 6천 원 징수한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기본적으로 비교할 내용이에요. 이게 돼야 나머지가 된다고요. 자, 그럼 이제 등록면허세 한번 이제 사례를 한번 가보자고요. 잘 봐요. 갑소유 건물입니다. 갑소유 건물에 의리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갑니다. 갑소유 건물에 의리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간다. 또는 임차권 설정 등기가 들어간다. 이거 3번 출제된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자, 내용이 나오죠? 내용이 나옵니다. 1번 전세보증금 1억 2번 월 임대차 금액 20만 원 월세 20만 원이야. 자, 1번 2번 이런 사항을 주어지고 자 이제 뭐를 풀 수 있을지 1번 납세지 자, 2번 과세표준. 2번은 납세 의무자. 이걸 구하는 거예요. 3번 과세표준. 4번 세율. 이거를 한번 구해보라고요. 4가지를. 그럼 5번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세액. 5가지를 한번 구해봐요.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구해보시고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 구해보라고요. 3번 출제됐습니다. 납세지,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록면허세, 세액 이렇게. 이것만 끝나면 등록면허세 끝난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보죠. 전세권 설정 등기는 납세무자가 항상 납세지는 어디야? 부동산 소재지지. 소재 주소지 하면 안 돼요. 여기도 동일하고 소재지입니다. 납세지는. 자, 그 다음 납세 의무자는 갑소유 건물의 의리,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가고 임차권 설정 등기가 들어가죠? 그러면 납세무자는 전세권자인 누가 된다? 전세권자인 을이지. 그럼 임차권자인 뭐다? 을이 납세무자예요. 을이 갑소유 건물에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전세권자, 임차권자, 을이의 을, 납세무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다음 과세표준. 자, 전세권 설정 등기는 과세표준이 뭐야? 전세금액. 전세금액 1억이잖아. 전세보증금. 이게 전세금액 1억. 1억. 자, 1억에 1억이잖아. 1억. 1억의 세율은 몇 프로야? 0.2. 이거 암기야. 0.2. 1억에 0.2. 이거를 계산할 줄 알아야죠? 1억에 0.2. 이거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 1은 2. 얼마? 끊어서의 2%면 20%면 얼마야? 20%면 2천만 원. 2%면 200만 원. 그럼 0.2니까 얼마 나와? 20만 원. 이걸 구할 줄 알아야 돼. 끊어서 20%면 2천만 원. 2%면 200만 원. 0.2니까 20만 원. 그럼 20만 원. 이렇게. 그럼 이쪽 한번 해봐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오른쪽 한번 해보세요. 자, 과세표준은 임차권 설정 등이니까 보증금 갖고 하면 안 돼요. 월세 20만 원. 20만 원. 세율은 똑같이 몇 프로? 0.2. 이거를 구할 수 있어야죠. 이거를. 20만 원에 0.2를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2는 4. 2는 4. 얼마예요? 어느 학원 가니까 40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수강생이 까르르 웃어. 4원은 죽어야 돼 이제. 자, 20%면 4만 원. 2%면 4천 원. 0.2는 얼마? 2는 4. 20%면 20%면 4만 원이잖아. 2%면 4천 원. 0.2니까 400원. 6천 원이 안 되지? 안 되니까 등록면허세는 얼마라고요? 6천 원. 이게 답이라고요. 이럴 때는 계산을 잘해도 오답이에요, 이거.
6,000원이 안 될 때는 안 될 때는 6,000원입니다. 등록면허세, 최저세액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머리가 깔끔해지지 않습니까? 머리가 깔끔해지잖아.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야지. 이제 문풀에서 알아들었죠? 문풀에서 이제. 지금 다른 학원들은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야지만 다른 학원 수강생들도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붙는 사람은 토요일날 일요일날이 없다고요. 빽싸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가 끝나고, 자, 오늘은 재산세 1부까지 진행하네요. 재산세는 평균적으로 몇 문제가 나오나요? 2문제. 많이 나올 때는 3문제까지 나와요, 재산세. 근데 재산세 공부할 때 필수는 뭐다? 종합부동산세랑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같은 재산이니까. 자, 재산세 정리도 들어갑니다. 요약집은 6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재산세는 한 번 내는 세금이에요. 매년 내는 세금이다. 매년. 그래서 재산세는 무엇을 보유했을 때? 열거된 5개죠. 토, 건조, 선악, 소유. 그리고 재산세는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과세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고, 재산세는 가만히 있어도 시청에서 뭐가 날라와? 고지서 발급해서 세금을 걷어가는 거죠. 정부가 재산세를 결정해서 고지서 발급, 이거를 우리는 무슨 징수라고 얘기한다? 보통징수라고 얘기합니다. 보통징수예요. 그래서 6월 1일 소유자에게 매년 보통징수에서 걷어가네요. 보통징수에서 걷어가고, 자, 재산세 대상은 항상 5가지예요. 토지, 건축물, 주택은 항상 따로, 절대 주택은 흩어지면 안 돼요. 따로 주택분 재산세, 주택, 토건주, 선악. 자, 이렇게 하고, 이거는 매년 노는 보유세고, 이거를 재산세를 무슨 과세라고도 얘기한다? 대장과세. 즉, 대장을 근거로 과세한다. 시군에 가면 토지대장이 있죠? 건물대장, 이거 5개 대장이 있어. 또는 전산 처리한 대장이 있다고요. 그럼 여기에 6월 1일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매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기준은 대장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대장과세라 그래요. 과세 대장 5개가 있다고요. 시군에 가면은. 그래서 궁금하면 구청 가서 여기 과세 대장 몇 개 있어요? 물어봐요. 심심하면. 세종과에 들어가서. 그럼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 그런다고. 우리가 어느 집단이고 살짝 도라이가 있어요. 그죠? 여든 남든 살짝 도라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동창도 서울에 10명이야. 거기서 특수 체질이 있어. 그 녀석은 맥주도 한 잔 안 먹고 참석은 끝까지 나와. 끝까지 나와서 시다바리를 다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너 이렇게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끝까지 지켜서 또 차를 갖고 와서 집 앞까지 다 태워다 줘. 마누라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쓸데없이 나가가지고 집에 오면 2시야. 석 달에 한 번 만나는데, 그런 남자 피곤한 남자예요.
내가 봐도 상대방은 얼마나 피곤하겠어. 자, 그 다음 재산세는 토지는 합산합니다. 시군에 있는 토지가액을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인세. 인세요. 소유자별로 합산합니다. 그럼 토지는 무슨 합산? 두 개밖에 없죠? 종합합산, 별도 합산 두 가지밖에 없어요. 뒤에서 배워. 그래서 여러 개의 재산을 보유했을 때는 소유자별로 합산합니다. 토지가액을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한다. 토지는 원래 분리는 합산 안 해요. 종합합산, 별도 합산. 나머지는 전부 뭐야? 물세입니다. 물건별로 개별 과세합니다. 나머지는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는 개별 과세. 토지 이외에 물세래. 그럼 아파트를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물세다, 인세다? 아파트를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물세야, 인세야? 물세, 물건별로 따로따로. 상가를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물세. 알아들었나요? 자, 사업용 땅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인세. 그래서 이거는 물세, 인세는 세법에서 안 물어보면 어디서 물어봐? 학개론에서. 물어보잖아, 가끔가다. 학개론에서. 물어봐요. 그 학개론 선생이 이걸 물어보면 세법에서 안 배웠어요, 그래. 다 배웠는데 그게 제일 좋아. 안 배웠다 그러면 넘어가. 몰라요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해. 안 배웠다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야.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세, 물세를 학습자. 인세는 몇 개다? 2개. 나머지는 물건별로 개별. 그러니까 이에만 뭐다? 인세. 나머지는 다 물세예요.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 술 안 먹는 녀석이 있잖아요. 결혼식장인데 와이프랑 같이 나왔어. 그럼 이렇게 와이프 안 나오고 나는 혼자 가잖아. 와이프가 있으면 내가 말을 못해요. 혼자 가. 근데 와이프가 이렇게 와서 또 와이프끼리도 대화하잖아. 나보고 그래. 나 같은 남자랑 살고 싶대. 왜요? 우리 남편은 너무 고지식해갖고 힘들대. 소주 한잔 먹으니까 왜 나 앞에 걸 얘기하냐고. 그래요. 그렇게 성실하고 그렇게 진실된 남자도 여자분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생각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구나. 내가 진짜로 느낀 거예요. 그렇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냥 끝까지 살아줘야죠. 내 친구는 120세까지 살 거예요. 네, 그래서 120세. 자, 그 다음. 자, 과세대상. 자, 들어갑니다. 이제 과세대상. 몇 개? 5개. 5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합산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구분합니다. 따로따로. 토지분재산세, 건물분재산세, 주택분재산세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자, 토지 나왔다. 자, 토지는 뭐다? 분리과세하는 땅이 있고 합산나는 땅 몇 개가 있어? 2개. 자, 무슨 합산? 별도 합산. 무슨 합산? 종합합산. 분리는 합산을 안 해. 그래도 토지는 3가지로 구분합니다. 분리과세 대상, 별도 합산 대상, 종합합산 대상. 그래서 이게 이번에 출제됩니다. 그래서 토지는 분리과세하는 토지와 별도 합산하는 토지와 종합합산하는 토지를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 다음 건축물은, 그래서 건축물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토지에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합니다.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주택은 무조건 따로 과세하는 거야. 주택은 따로.
그 다음 건축물은, 자, 건축물 나와 있죠? 이런 게 다. 건축물 속에서도 뭐를 제외한다? 주택은 제외한다. 왜 제외할까요? 주택은 건물과 부수 토지를 합산하죠? 통합한다고요. 합산해서 오로지 무슨 세금으로 과세한다?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합니다.